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자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4살부터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는 8살에 더 높은 읽기 및 수학 점수를 보이고 IQ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IQ가 같은 두 아이 중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읽기와 수학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회복 탄력성도 높아 평정심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주의 집중력이 높아 학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는 등 뒤에서 두 아들 녀석의 툭탁거림을 감지합니다. 엄마는 하던 일을 계속하며 여러 번 언어로 주의를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두 녀석들은 순간 잠잠하다 싶더니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둘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큰 아이가 동생에게 필통을 던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대면한 부모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던진 아이의 행동을 먼저 지적하거나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떠하든 물건을 던진 아이에게 조금 더 강한 훈육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녀석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죠. 물론 그 행동을 정당화해도 된다거나 동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동을 선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동보다 감정이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의 감정보다 행동에 먼저 신경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아이를 강제로 화해시키거나 일방적인 훈육을 하게 되죠. 물론 자녀의 던진 행위를 용인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자녀의 감정 상태가 분노, 불쾌, 짜증, 불만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수용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물건 짚어 던지래?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해? 둘 다 잘못했으니까 서로 사과해. 등의 행동을 지적하게 되면 자녀도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심리적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였던 동생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더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또 체벌이나 벌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잠시 그 행동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불안감, 분노감 등으로 인해 더욱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마, 네가 뭔가 분노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물건 던지는 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 행동만큼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 이렇듯 감정을 먼저 수용하고 이어서 행동을 엄격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감정을 헤아림 받게 된 아이는 심리적 적대감은 감소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정을 헤아리고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감정 코칭입니다. 아이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능적입니다. 감정은 그렇기에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계를 지어줘야 합니다. 아이로부터 감정적 상황이나 상태를 감지하면 그때가 바로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비가 오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듯 감정도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없답니다. 다만 뒤따르는 행동에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수용해야 하고 감정 코칭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되어야 합니다. 감정 코칭 시 5단계 순서로 실천해봅시다. 1단계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 2단계 좋은 기회로 여긴다. 3단계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4단계 감정을 읽어준다. 5단계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한다.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큰아이가 동생의 행동에 여러 번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 물건을 던졌다. 그런데 부모는 던진 아이의 행동에게 더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감정이 어떨까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팁 한 가지 공유합니다. 감정 코칭은 무조건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호함과 엄격한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코칭맘은 여러분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또 좋은 정보 공유할게요.